네, 최근 유명 맘카페 운영진이 회원들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를 벌이다 구속됐죠. 다행히 조사의 속도가 붙고 있지만 믿고 거래했던 탓에 피해자들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맘카페뿐만 아니라 공동구매를 유도해서 돈만 편취하고 또 잠적하거나 가짜 물건을 파는 온라인 판매 사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방법, 정의원 변호사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뭐 맨날 이렇게 사기 소리만 들으니까 참 세상 사람 절반이 사기꾼인가요? 뭐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변호사님도 이런 사건 많이 접하시다 보면은 마음 상하실 때도 많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일이니까요. 일이니까. 네,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 해놓고 수백 원을 가로챈 이번에 뭐 구속된 거, 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인 후 맘카페 회원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와 유사수신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맘카페 운영진이 이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운영자 A 씨는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팔겠다고 한 뒤에 돈을 편취했고 돈만 편취한 채 상품권을 되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를 일삼아 온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일정 금액의 상품권을 사면 원금의 15%에서 35%까지 추가 상품권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회원들을 속여온 것인데요. 네. 초기에는 실제로 맘카페 회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네. 그 돈의 15%에서 35%의 추가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좀 그 신뢰감을 쌓아온 뒤에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 네, 맞습니다. 네네. 그 작은 거래로 신뢰감을 쌓아온 네. 이후에 그 회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고 그 금액을 점점 더 많이 넣기 시작하는 회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사기의 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인데요. 실제 피해자 가운데서는 집에 보증금을 빼거나 대출을 받아서 하하. 2억 원 가량을 입금한 후에 상품권을 매입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이게 참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친분까지 과시하면서 이제 맘카페 회원들을 안심시켰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상품권뿐만 아니라 골드바 투자도 유도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점점점 금액이 이제 커지는 수법으로 네. 발전을 한 것인데요. 처음에는 소액의 상품권이었다가 거액의 상품권으로 발전했고 이제는 골드바를 시가보다 10% 이상 싸게 살 수 있다고 유도해서 또 투자금을 모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부 회원들은 많게는 수천만 원씩, 1인당 수천만 원씩 지급해서 그 골드바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그 골드바를 10% 싸게 구입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로 지금 의율이 된 것이겠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맘카페 운영진 A 씨 같은 경우는 여러 연예인이나 정치인과 서스름없이 어울리는 모습들을 SNS를 통해 게시했고 이것들을 마치 자신의 트로피처럼 광고하면서 그 회원들의 환심을 사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뭐 전형적인 수법이죠. 네. 아 근데 기본적으로 무슨 뭐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아니 내가 1,000만 원을 내면 상품권은 1,300만 원이나 1,400만 원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갖다가 그렇게 근데 어쨌거나 뭐 당하긴 그 뭐 또 당하는 게 또 사람이고 하기야 저도 옛날에 뭐 보이스피싱에 엮여갖고 뭐 입력하다가 집에서 바보 된 적도 있습니다만 아니 근데 맘카페 사기 사건 이거 처음은 아니에요. 공동구매 형식으로 왜 이렇게 분유 기저귀 우리 이제 또 주부들의 그 알뜰한 그 마음을 갖다 또 이용하는 경우 있는데 이것도 지금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맘카페나 중고나라 같은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는 뭐 기저귀라든지 분유, 네. 육아용품 등 같이 대체로 좀 소액으로 살 수 있는 물품들을 대상으로 사기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기를 벌인 자들은 대부분 작은 거래를 통해서 신뢰를 쌓고 네. 이후에 그 규모를 늘려가면서 결국에는 큰 돈을 편취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1,000만 원의 상품권을 놓고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생각하지만 결국에 처음에는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사봤는데 13만 원짜리의 상품권을 받게 되면서 그 작은 거래로 신뢰감을 쌓이게 되고 그렇죠. 네. 그 금액을 점점 늘려가는 그러니까 되게 심리를 이용하는 사기의 수법을 전형적으로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은 뭐 분유나 기저귀 같이 뭐 저가의 육아용품들 등을 싸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맘카페 회원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하고 이 회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결국에 공동 구매를 주선하면서 대량 구매를 유도한 뒤 거액을 편취하는 이런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참 그런데 이게 사기 범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번에 상품권 사기 혐의 역시 또 피해자들 일부만 지금 고소를 진행하면서 이게 460억 원 중에서 한 142억 원 정도의 규모만 지금 사기 혐의가 적용이 됐고 또 수익을 받던 일부 피해자들은 오히려 또 고소를 꺼리기도 한다고 하고 이게 도망을 친 것도 아니고 뭐 변제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니까 뭐 사기가 아니다.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경찰에 따르면요, 결국 282명으로 하여금 사기 네. 행위를 펼쳤던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고 네. 그 규모도 460억 원에 달한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사기 피해자 282명 중에 결국에 내가 피해자입니다라고 진술한 자들은 61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해 진술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의율하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결국에 피해자 61명의 피해 금액인 142억 원만 피해 금액으로 특정된 채 사기죄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460억 전액에 대해서는 유사수신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유사수신행위라는 것은 은행이나 각종 그 법에 따라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위법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데요. 이 맘카페 운영자 A씨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상품권을 싸게 사서 재테크를 할 수 있다. 결국에는 상테크라고 해서 이런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 상테크를 빌미로 상품권을 투자할 것을 권유한 것을 유사수신 행위라고 보고 460억 원 전액에 대해서는 유사수신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이 맘카페 운영자 A씨가 처음부터 내가 이 상품권 투자 사기를 벌일 의사와 의도로 실제로는 내가 상품권을 싸게 사서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악의적으로 이들에게 접근해 이런 행위를 벌였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기죄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때문에 지금 운영자 A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처음부터 그럴 의도로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실제로 거래 행위도 있었고 이것들이 거래가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고 내가 뭐 처음부터 돈을 주지 않거나 상품권을 주지 않았지도 않고 처음에는 모두 다 이것들을 지급해왔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사기죄의 고의를 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상황이라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어쩔 하면서 뭐 그러는데 아니 근데 맘카페 경우가 이제 지역 간에 이제 좀 소모임 커뮤니티의 성격을 띠는 것도 있고 또 이제 회원들 간에 실제 오프라인에서 만남도 있고 뭐 이렇게 친목도 쌓이고 이제 서로 정보 신뢰도 공유도 있고 하고.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들을 이렇게 공유하는 순기능이 있어요 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잘못된 정보가 올라왔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자정 능력이 조금 뭐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맘카페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그 안에서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그렇죠. 선순환적인 효과를 낸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맘카페 내에는 다수의 정보가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보 중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상품권 투자 사기와 같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사기의 피해자를 양산해 버리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허위 정보가 유포되면서 또 다른 뭐 피해자, 희생자들을 낳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달 5월 달이죠. 지난달 5월 달에는 한 지역 맘카페에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원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실제 이 원장이 자살한 당일 아침에는 그 경기도의 한 맘카페 회원이 글을 게시했는데요. 이 글에 게시된 주요 내용은 자신의 아이를 해당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보름간 보내봤더니 여러 가지 피부에 상처가 발견되었다. 이 때문에 CCTV를 확인을 봤더니 아이들이 넘어지는 것을 원장이 방치했고 아이들이 뭐 선반 위에 올라가려고 하자 뭐 딱밤을 때리는 등의 아동 학대 행위들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자신들은 뭐 신고를 했는데 혹시 해당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 중에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제보해달라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해당 글의 내용은 대부분이 허위였고요. 네. 이 때문에 뭐 각종 댓글과 비난에 시달리던 원장은 이름과 어린이집의 이름까지 모두 다 공개가 되면서 네.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다가 결국에는 숨진 채 발견되는 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맘카페에서는 허위 정보 유포가 한번 시작되면 네. 그것들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되더라도 피해자로 지목된 자들은 피해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 맘카페의 정보 공유에 순 기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로 인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자정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러다 보니까 맘카페 운영진이 좀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맘카페만의 문제는 아닌 게 이게 최근에 보면은 그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SNS에서 되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뜻하는데 그 체험기라고 하면서 이제 막 광고에 대한,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홍보, 뭐 광고 글들을 많이 올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거짓 글들도 상당히 많고 또 가짜 상품을 팔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이게 참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주의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앵커님도 혹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저는 잘안 해요. 네, SNS들을 활동하다 보면 그 인플루언서들이나 아니면 식품이나 뭐 화장품에 대한 굉장히 그 광고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예. 있습니다. 거기서 공동 구매도 진행되고 그래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식품과 화장품을 판매하는 자들이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혐의를 적용받아서 대거 적발되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우리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바르면 이마가 봉긋해진다. 이처럼 뭐 보톡스를 맞거나 필러를 맞는 것 같은 이런 의약품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다거나 화장품을 바르면 여드름 흉터가 뭐 지워진다는 등의 네. 또 의약품으로 오해할 만한 그런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것들이 좀 적발이 되었고요. 또 특정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이 감소하는 것처럼 비포 애프터 사진을 올려서 네. 체험기를 이렇게 게시한 뭐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식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체지방 감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식품이었다는 네. 것이 또 적발되면서 이번에 좀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에는 SNS에서 활동하면서 그 뭐 온라인을 통해서 대량 구매를 함께 맞아요. 한다거나 예. 아니면 명품을 판매하는 등의 일들이 뭐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다이슨 헤어드라이기죠. 그 예. 헤어드라이기를 중국과 유럽에서 병행 수입해온 상품이라고 하면서 판매를 했는데 이것들이 가품이라는 논란이 일어나면서 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들이 실제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결국에 이 인플루언서가 해당 제품을 가지고 오면서 이것들이 가품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사기죄로 처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기죄로 고소된다고 하더라도 처벌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SNS나 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이거에 대한 맹신은 참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방에 이렇게 잘 모르는 지역 가서 밥 먹으려고 뒤지잖아요. 좋은 블로그 보고 갔다가 실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차가 몇 대 주차돼 있는데 그런 집 골라가는 게 훨씬 결과가 좋더라고요. 아니면 방문자 리뷰를 보세요. 방문자 리뷰? 네. 방문- 영수증 첨부되고 내돈내산 이런 거. 네. 혹시 주의해야 될 점 없을까요? 이렇게 사기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점 있습니다. 예. 먼저는 너무 저렴한 상품일 경우에는 경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싼 게 비지떡이다. 너무 좋다 싶으면 맞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이트가 아니라 개인이 판매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또 사기에 연루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돈을 이제 온라인으로 먼저 입금해야 되는 상황인 경우에 내 돈을 입금했다가 물품을 돌려받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네.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거래 전에 경찰청 사이버캅 애플이나 아니면 그 더치트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그 피해 이력이 있는지 전화번호나 아니면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계좌번호가 혹은 해당 전화번호가 사기에 연루되어 있는 계좌나 전화번호였던지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번쯤은 뭐 사이트에 접속해서 내가 입금시킬 이 계좌가 사기 계좌가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피해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되도록이면 대면 거래를 하시는 것을 조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결국에는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온라인으로 돈을 보낸 후 물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기의 유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면 거래를 하신다면 이런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